잠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장 무겁게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 오래된 섭섭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직 끝내지 못한 일, 아직 듣지 못한 인정의 말, 아직 풀리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 당신은 단 하루라도 편안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욕심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더 많이 쥐려 합니다. 더 집요하게, 더 조용히, 더 깊은 곳에 숨겨서. 젊을 때의 욕망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집착은 숯불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훨씬 오래 타오르고 훨씬 깊이 데입니다. 오늘 저는 그 숯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쉽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버려라.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은 이미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당신의 삶을 단 하루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깊은 곳을 건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왜 끝까지 놓지 못하는가? 그 놓지 못함이 어떻게 얼굴에 새겨지는가? 그리고 끝내버리는 사람에게 무엇이 남는가? 그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은 늙을수록 더 집착하게 되는가? 어린 시절, 우리는 쉽게 버렸습니다. 어제의 상처를 오늘은 잊었고, 잃어버린 장난감보다 눈앞의 나비가 더 신기했습니다. 집착이라는 단어가 몸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얻을 수 있다고 몸 전체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잃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잃는 속도가 얻는 속도보다 빨라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은 쥐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심하는 것이라고, 그냥 신중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집착의 시작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상실 회피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의 2배 이상 강렬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은 더욱 강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적어질수록, 남은 자원이 줄어들수록 잃는다는 공포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노년의 집착은 젊음의 욕망과 질이 다릅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포입니다. 잊혀지는 것에 대한 공포, 무의미해지는 것에 대한 공포, 끝에 아무것도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 사람들은 그 공포를 물건으로 채웁니다. 돈으로 채웁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로 채웁니다. 그것들을 쥐고 있으면 공포가 잠시 잠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들 뿐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얼굴은 살아온 욕망의 흔적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악착같이 쥐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주름보다 깊은 긴장이 있습니다. 눈가에 피곤함이 아니라 경계심이 있습니다. 오래 집착해온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들어도 어딘가 날카롭습니다. 세상을 향해 아직도 무언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빼앗길까봐 두려운 것처럼. 그 얼굴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은 그냥 오래 지친 얼굴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장 무겁게 쥐고 있는 것, 그것을 당신이 선택해서 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보니 이미 손에 박혀 있었습니까?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집착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도, 돈에 대한 불안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그것들은 언제부터 내 일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버리는 것이 곧 나를 잃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돈보다 무서운 인정 중독. 무력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집을 줄여라. 차를 팔아라. 물건을 버려라. 미니멀하게 살아라. 그러나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물건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훨씬 더 조용하게 사람을 옥죄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내가 살아온 삶이 옳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은 욕망,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군가의 입을 통해 듣고 싶은 욕망. 이것이 무력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적어도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 욕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처럼 보이고, 관심처럼 보이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지나치게 전화하는 부모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이 걱정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나를 필요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쓸모 있다는 것을, 아직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오랜 친구에게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때의 나를 기억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나를 인정해달라는 간청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그 인정은 외부에서 절대 충분히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번 인정받으면 잠시 좋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면 또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다음 주에 또 걱정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이 옳았어요 라고 해도 며칠이 지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중독의 구조입니다. 인정 중독은 마약과 같습니다. 복용량이 점점 늘어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절대 충분하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에서 찾는 사람은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것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군중의 찬사를 원하는 자는 군중의 논리를 따르게 된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아니다. 인정받으려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타인이 좋아할 말을 하며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면 그 얼굴이 낯섭니다. 나인데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온 얼굴은 자신의 표정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진짜 상실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집을 잃는 것보다 자신의 얼굴을 잃는 것이 더 큰 상실입니다. 자식 관계 과거에 대한 미련. 이제 가장 아픈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 이야기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과 집착은 때로 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바쳤다는 말 속에는 반드시 어떤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아직 갚지 않은 빚처럼 말하지 않아도, 느끼지 못해도 그 기대는 관계 속에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무게를 느낍니다. 자식이 연락이 뜸해지는 이유가 때로는 그 무게 때문입니다. 뭔가를 돌려줘야 할 것 같은 부담감, 기대를 채워드려야 할 것 같은 피로감. 이것은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무거운 것 앞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때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살겠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기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관심, 연락이 뜸해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움켜쥔 것이 자신을 가장 무겁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친구, 오래된 원망, 오래된 억울함.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 한구석에 정성스럽게 보관합니다. 혹시라도 언젠가는 풀릴 날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상대방이 먼저 사과할 것 같아서, 혹시라도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올 것 같아서. 그러나 그날은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몇 년을 씁니다. 만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끝난 관계를 위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상처를 위해. 그 에너지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도 같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놓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마치 진짜 삶인 것처럼 우리의 내면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보지 않은 삶, 존재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 유령을 위해 지금의 하루를 씁니다. 과거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 관계에 대한 원망, 과거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는 노년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자랍니다. 내 삶이 충분했는가라는 의심. 그 의심을 외부에서 해결하려 하면 집착이 됩니다. 내부에서 답을 찾으면 품격이 됩니다. 니체가 말한 비움의 철학. 니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매우 단순한 것을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뿐입니다. 그가 말한 위버맨쉬, 흔히 초인이라고 번역되는 개념을 너무 거창하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과거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운 인간,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입니다.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낙타는 짐을 진다. 사자는 짐을 내려놓고 싸운다. 그리고 아이는 새롭게 시작한다. 이 비유에서 낙타는 의무와 집착을 묵묵히 지고 가는 인간입니다. 사자는 그것들에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과거도 집착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인간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아이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적어도 사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지고 있는 짐들을 한 번쯤은 내려다보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물을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비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니체의 비움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극도로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선택하여 내려놓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여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끌려서 잃는 것과 스스로 내어놓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끌려서 잃으면 공허합니다. 스스로 내어놓으면 가벼워집니다. 비움은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래된 원망 하나를 내려놓는 것. 자식에게 전화하려다가 그냥 두는 것.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지나보내는 것. 이 훈련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해온 선택의 축적입니다. 그리고 비워진 자리에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빛이 들어옵니다. 창밖에 바람 소리가 들어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것들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우리가 짐으로 꽉 찬 손으로는 잡을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릴수록 얼굴이 평온해지는 이유. 사람의 얼굴은 정직합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어떤 감정을 안고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그것들은 결국 얼굴에 새겨집니다. 주름은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계하며 살아온 사람의 눈에는 경계의 주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만을 품고 살아온 사람의 입가에는 불만의 선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애써 참으며 살아온 사람의 이마에는 그 참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집착을 내려놓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름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어딘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라고 해서 늘어진 것이 아닙니다. 깊이가 있는 고요함입니다. 세상을 더 이상 이기려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타인을 설득하려 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인정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얼굴, 그 얼굴이 품격입니다. 품격은 비싼 옷에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재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회적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젊을 때는 모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살아온 방식이 드러납니다. 진짜 품격은 내면에서 옵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면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간 자리에서 옵니다.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빠지면 말이 진실해집니다. 남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이 빠지면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두려움이 빠지면 눈빛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 눈빛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함치지 않아도 존재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말 한마디 없이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많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버릴수록 얼굴이 평온해지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킬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진짜 자신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진짜 품격. 우리 사회는 노년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는 시간, 쉬는 시간, 점점 줄어드는 시간. 그래서 노년은 자주 슬프게 그려집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처음으로 자신답게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를 위해, 사회의 기준을 위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장의 평가를 위해. 그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자주 유예되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가 지금입니다. 진짜 품격이 있는 노년이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느꼈는가. 품격 있는 노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른 아침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창밖에 내리는 비를 그냥 바라보는 것,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꺼내드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전화 한 통 하는 것, 예쁜 꽃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것. 이런 것들이 품격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살고 있다.
이 감각이 품격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싼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자식을 두었어도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속에서 사는 사람은 품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불행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진짜 품격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능력에서 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깊은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버림으로써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물건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다음으로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나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그 다음은 자식이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한다는 미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것은 이것들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착각입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은 조금 더 당신에 가까워집니다. 마지막 깊은 여운과 침묵. 결국 인간은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이 질문을 오래 생각해왔습니다.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은 분쟁이 되기도 합니다.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은 잊혀집니다.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결국 흩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함께 있던 사람에게 남긴 느낌이 남습니다. 당신 곁에 있을 때 편안했다는 기억. 당신과 이야기하면 왜인지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기억. 당신은 뭔가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인상. 당신은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다는 느낌. 그냥 있어서 좋았다는 그 단순한 기억. 그것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착을 버린 사람만이 남길 수 있습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는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그 여유를 나눌 수 있습니다. 노년의 얼굴은 살아온 욕망의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년의 얼굴은 살아온 선택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집요하게 쥐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조금씩 내려놓는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매일 아주 작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식에게서 기대하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 오래된 원망을 한 번 더 꺼내들지 않는 순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냥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순간,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이 고개를 들 때,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얼굴이 됩니다. 버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모든 집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연습입니다. 평생의 연습입니다. 그러나 그 연습을 시작한 사람과 시작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10년 후, 20년 후 커다란 차이가 생깁니다. 얼굴에서 느껴지는 차이, 방에 들어섰을 때 전해지는 차이,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고 곁에 있으면 왠지 긴장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재산의 차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버렸는가의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충분히 수고로웠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압니다. 당신은 지금도 무언가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그 애씀이 지칠 때 잠깐 멈춰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것을 쥐고 있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선택이 시작됩니다. 줄지, 내려놓을지. 버림은 가난이 아닙니다. 버림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손 안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워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워야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비워야 비로소 지금 이 자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착이 조금 가벼워진 어깨로 바람을 맞을 때, 그날의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아마 처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품격.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 조금만 덜 쥐어보십시오. 그 작은 것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하나와 구독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처럼 천천히 깊게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 늘 함께하겠습니다.